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담임 스님께서 이렇게 앞문 쪽에 이렇게 서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졸업장과 꽃다발 이렇게 들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데 선생님이 저랑 악수를 딱 하면서 미래의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어린 마음에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게 이상하게 꽂혔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정말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그랬고요. 또 고등학교 때 또 이상하게 또 국어 선생님하고 또 인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글 학자셨는데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켰는데 국어하고 국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이걸 설명을 이제 했더니 선생님께서 너는 국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꽂혔던 선생님과 그 다음에 국어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국어 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를 선택을 하고 또 학생들 앞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게 됐던 그런 부분은 저한테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시도 읽을 수 있었고 소설,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이제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학생들하고도 상당히 글쓰기라든가 또는 이제 학생들하고 시쓰기 또 이러한 어떤 문학 활동 이런 것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다양하게 그 학생들의 어떤 정서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게 저한테는 국어 교사가 된 것이 저한테는 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첫 학교는 여학교였는데요. 강릉에 있는 강일 여자 고등학교였습니다. 이제 거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그 학교에 간 거죠. 발령 바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학교고, 저는 또 나이 어린, 그러니까 총각 선생님, 정말 하필이면 고3 수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서 여학교 그 교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더구나 고3인데. 그리고 또 이 고3 아이들이 또 상당히 또 짓궂잖아요. 그런데 막 짓궂은 장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했던 수업 방식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죠. 저는 저 뒤에 있는 벽을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 하나도 못 보고 그러면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인데요. 두식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고등학교 이제 제가 경기도에 넘어와서 만났던 그러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상당히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다니는 것이 들락날락하고 깨워서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공부시켜가지고 차에다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런 아이였고 이 친구 억지로 대학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던 그러한 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상당히 이제 마음고생이 심했죠. 이 녀석이 좀 말 잘 듣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굉장히 이제 말썽꾸러기니까 이 녀석이 신학대학을 그래도 갔어요. 갔는데 주머니 뒤에 그 드럼스틱을 탁 꽂고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그러니까 총장님서부터 이 친구의 아주 뭐 유명했던 그러한 친구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 친구가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까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멋지게 지금 미국의 한인 교포 사회에서 그 목회를 하는 걸로 봐서, 참 잘 자란 그러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시라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사모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아내 그 사모님하고 아이가 셋이에요. 그 셋 이렇게 다 해서 우리 집 근처까지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특별한 아이죠. 제가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친구를 소재로 해서 썼던 글이 은팔찌의 추억이라는 그런 건데, 은팔찌 그러면 뭐 은으로 된 팔찌 이렇게 되는, 이게 수갑이에요.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걸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내가 담임이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나왔고, 또 이 친구가 졸업식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주차된 차에 불을 지른다고, 차 타이어가 타는지 안 타는지를 좀 궁금했다고 그러면서 그 타이어에 불을 붙이니 이게 타이어 불이 안 붙거든요 그게. 그러다가 경찰이 잡힌 거예요. 그랬던 참 재밌는 말썽꾸러기. 그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막 그랬던 그런 친구인데, 그래도 졸업을 하고 대학도 무사히 졸업을 하고, 그것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 고시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신학대학을 완전히 마친 게 아니고 자기가 또 이렇게 놀다가 연예인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탤런트요? 가수. 가수요? 그렇구나. 가수 생활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신학대학을 마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인 교포에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러한 친구죠. 그러니 뭐 특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창고 하면 제가 또 떠오르고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은, 덴마크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교류를 한 거예요. 덴마크 류슨스틴 고등학교하고 이제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이 덴마크 가고 덴마크 아이들이 우리 학교로 오고 이런 어떤 단순한 교류가 아니고, 이걸 제대로 한번 교육과정 안에다가 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 안에다가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2학년의 덴마크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덴마크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덴마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수업도 해주고, 또는 한국에 있는 덴마크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업도 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덴마크 아이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덴마크 코펜하겐, 수도인 코펜하겐 중심가에 있는 학교였고, 1학년 때부터 이 친구들은 아예 나라별로 교육과정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학급이. 그 중에 한국반이 있어요. 그 한국반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쭉 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국반 속에서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한 번은 한국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과정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덴마크라는 나라를 갔다가 온다라는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좀 특별하잖아요. 그 덴마크라는 나라에 간다는 것도.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도 가면 주로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비행기를 타고도 뭐 거의 10시간 넘어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덴마크 학교에 가서도 수업도 해보고, 덴마크 친구들하고 그 집에 가서 머무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미국에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딱 갔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는 여기를 갔다가 그다음 덴마크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럼 바로 덴마크로 가지 그랬냐 그랬더니, 아직 덴마크 언어에 좀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이 덴마크에 있는 대학하고 학점 교류가 되는 그런 대학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입학 면접을 하는데, 그 입학 사정관들이 아이 이렇게 생활기록부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덴마크 딱 이렇게 갔다 왔다라는 게 있고, 덴마크 문화이해라는 과목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덴마크 이걸 배웠니? 그러니까 아이가 신나서 막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 그 사정관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보고, 이 친구가 그러고 나서 방학 때 이제 영국으로 바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잠깐 여름 학기 보내고, 여전히 덴마크에 있는 그 홈스쿨링, 그 홈스테이 했던 그 부모들도 만나고, 이러는 거 봐서는, 그게 참 이 아이들한테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생을 완전히 바꿨네요. 그래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기가 인창고를 선택한 것, 그것이 인창고에서 그 혁신학교의 어떤 그 학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한 자존감, 이런 걸 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의 덴마크라는 나라하고 교류하는 학교는 없고, 덴마크 문화이해라는 과목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이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오게 되고, 또 우리 학교는 또 혁신학교라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의 활동이 막 활발하게 됐으니까 서로가 놀라운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이든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이든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분이든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외롭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 밖이니 학교 안이니 이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길 위의 학습자, 우리는 모두 다 길 위에서 학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길 위의 학습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길 위의 학습자들은 여러 곳을 이렇게 찾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군데가 그 길 위의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 아랑학교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길 위의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활동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아랑학교를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자체든 또는 교육기관이든 12월, 1월, 2월 이때는 예산, 공모 사업이 끝난 시점이라서 이때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아이들을 돌보고 이랬던 것이 그 기간에는 없는데, 정말 저도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이, 이 기간이 상당히 취약 기간이지만 동시에 그 취약 기간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뭐 재정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그래도 열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혼자서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 맞벌이라든가 또는 외벌이를 할지라도 이제 보통 한부모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아이들 혼자서 그냥 집에서 있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와라, 학교에 와서 우리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도 이제 학교로 왔고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 못 가는 아이들, 그런 어떤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못 가는데 이 친구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언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부모님한테 뭐 과외를 시켜달라, 학원을 보내달라, 또 학원도 없으니까 그 아랑학교가 있는 그쪽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도 그럼 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또 자원봉사 선생님이 또 이제 공부를 도와주고, 그게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아예 학교 밖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은 이제 검정고시를 도와주는데, 또 퇴직하신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업을 도와주시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자서전 수업도 하고요. 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혼자서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렇게 자서전 수업을 한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수업이 있다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와 계세요. 심심하니까. 오전 10시부터 와 계셔가지고 막 그리고 저보고 쫄라요. 1년 동안 해주세요. 뭐 선생님하고 있을 때가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또 저는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저는 또 상당히 저도 힐링이 되는 부분인데 어느 날 이분들이 저한테 나이를 물어요. 그 저도 퇴임했고 이제 나이 제법 많고 우리 교직 사회에서는 이제는 끼워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연계구만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의 연세가 85세, 82세 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연계 맞죠. 그러면서 젊을 때 즐기라고 그런 어떤 말씀. 제가 어디 가서 연계 소리 듣겠어요. 아랑이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한글이에요. 한글 이름이에요. 그 아랑이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것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다. 그런 어떤 의미로서 아랑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현재는 지금 이렇게 이제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자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이제 오시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이 마을 인근에서 이제 서서히 그 도와주겠다. 그게 뭐 물질적이든 뭐 어떤 인적이든 도와주겠다 이러신 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어떤 도움이라도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뭔가 저는 이제 에듀타운이라고 그걸 명칭을 이제 붙인 건데 학교마다 각 마을마다 대체로 초등학교는 각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이제 각 마을마다 다 있는데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교육 인프라가 이게 합쳐지면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학폭이니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분리 조치가 됐어요. 분리 조치가 되면 아이들을 어디 다른 공간에다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공간에 가면 이 친구를 갖다가 돌보아줄 그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학교라는 그 시스템상 그 누군가가 이게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분리 조치는 됐는데 아이 혼자 둘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지금 학폭 조사관도 있다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 이걸 갖다가 저희 가능한 업무를 덜어주겠다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이게 사안이 터졌을 때는 굉장히 긴박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랬을 때 우리 아랑학교나 또는 이렇게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그런 곳에서 빨리 그쪽으로 들어가자. 차라리 거기서 피해자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가 데리고 와서 심정적으로 안정시켜주고 학습도 시켜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려면 아랑학교라는 이곳에 상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또 심한 경우는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분들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을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갖추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3년 11월 30일에 이제 1세가 이제 발간이 됐고 얼마 전에 2세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2세에 들어갔는데 그만큼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는 것이 되겠고
가장 최근에는 그 이북이라 그러나요? 이북도 발간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2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이 역량이 주도성이에요. 그 2022 교육과정에는 정확하게 학생 주도성 이렇게 나오죠. 또는 학습자 맞춤형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주도성이라는 것이 나오고, OECD에서도 바로 이제 이 주도성을 가장 핵심으로 꼽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도성이라는 걸 모르진 않아요. 옛날부터 그런 부분을 했었고,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 말을 우물에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말이 주도성이 있어야지 물을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주도성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주도성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면서 학생 주도성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심지어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2022 교육과정에 우리가 주도성이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도성이란 뭘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주도성이 맞는가? 이런 생각.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학생 스스로 해야지. 이건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또 교사도 주도성을 발휘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생 주도성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교사도 주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주도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여 가지고 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주도성의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주도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질문을 던진 거죠. 학생 주도성, 학생이라는 말에 괄호를 한번 쳐보자. 그러면 주도성만 남잖아요. 그럼 그 앞에다가 교사면 교사 주도성. 이 부분이 학교 안에는 학생과 교사만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역시 주도성을 발휘해야 되는구나. 가정으로 오면 아이가 주도성을 발휘하려면 부모들도 주도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움직인다. 그래서 주도성은 움직인다야. 그런데 움직이려면 누군가가 움직이게 하는 여건, 움직이게 하는 사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최종적으로 딱 느꼈던 건, 맞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주도성이라는 씨앗을 다 가지고 있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적당한 물, 적당한 햇살 이렇게 만나면 발화를 하는 것처럼 주도성도 그런 거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도성이라는 책에는 개념도 들어가고 주도성의 특성도 들어가고,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서 이 주도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 또 그런 걸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쭉 총망라해서 썼던 책이 이 주도성이라는 책입니다. 퇴임하고 나서 무언가 학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학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보기 위해서 이거 좀 뭘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막 찾다가 라디오라는 게 이제 DJ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다가 제가 원서를 내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령 DJ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배철수 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하여튼 그래도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좀 바로는 안 되니까, 발음 뭐 기계도 조작하는 것, 특히 이제 이 발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컨텐츠 짜는 것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안 돼서 좀 훈련 기간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공동체 라디오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저는 이제 스승님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거는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일회성이 아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무언가 선생님이 자신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그럼 교육 콘텐츠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이렇게 되었는데,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 해서 라디오 문을 두드렸는데 결국은 다시 학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리고 제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 제작하는 또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 현재는 수원 외고 학생들이 이제 하는데, 그 수원 외고 학생들이 올해는 아예 그 라디오 동아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창체 시간에 움직여요. 이렇게도 영향을 서로가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게 좀 있어서 이 훈련을 하고 작년, 그러니까 2023년 4월 3일에 첫 방송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제일 앞에 방과 후 학교라 그래서 이건 학생들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창체 동아리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제작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교육언론창이라는 그 언론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주일에 나온 뉴스를 쭉 보고 요거 참 좋다라는 걸 이제 그걸 소개를 해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은 이제 교육 영화. 그게 이제 학교와 영화 이렇게 해서 영화를 소개를 해주고, 여기에서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 해주고, OST 들려드리고, 이런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제가 이렇게 쭉 저한테 영향을 주고 그랬던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후 환경 이런 것이 또 있으니까 학교 안에서 기후 환경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 수업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짜여지고, 한 편 안에 이제 한 화 안에 한 음악으로는 한 9곡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9곡은 대체로 이제 밝고 경쾌하고 또 학창 시절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러한 음악도 들어가고, 그래서 청취자들이 이걸 듣고 우리 아이 학교 보냈는데 불안해, 어떡하지, 뭐 학폭 뭐 이런 게 불안한 게 너무 많거든요. 학교라는 공간이 그렇지 않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들의 어떤 관계 맺기를 배우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어떻게 배려하는 법, 또 서로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도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결국은 우리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한 학교 이야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것저것 좀 많은 걸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경험이, 아까 우리 저 덴마크 얘기도 했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 그 우리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 친구는 미국에 있는 그 대학을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제기구로 가겠다고, 그런 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덴마크에 있는 그 홈스테이 했던 그 친구 아버지하고는 약속을 했더라고요. 덴마크가 아주 유명한 그 휴양 도시가 있어요. 앞으로 거기서 우리 살 거라고 하면서 그런 약속을 했고,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파리 가겠다고, 프랑스 파리를 가겠다고, 파리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막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역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덴마크라는 나라는 워낙에 이제 그 국제 기구도 많고 거기에
그리고 또 다양한 그 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쉽게 어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배우니까 아이들이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어떤 그 경험, 이런 것이 이제 많아서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니까 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한번 경험을 해보면 의외로 세상이 넓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못 나가면 외국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기꺼이 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친구들이 오는 걸 갖다 이렇게 좀 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자꾸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생명인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떤 뭐 인형,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의 어떤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된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지지해야 되고, 다만 한 가지, 그들이 분명한 것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 그때는 돌아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언덕은 되자. 이런 부분을 우리 부모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부모님, 아이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미래 교육은, 우리가 자꾸 미래 교육 그러면 어디 자꾸 꼬린점을 생각을 많이 해요. 2030년 교육은 이래야 돼, 2050년 교육은 이래야 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삶의 성장 단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그게 쌓여야지 미래가 된다. 그래서 미래 교육이라는 이 관점,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분명히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지금 작년에 23만 명 태어났대. 그러면 이 23만 명이면 적어도 너무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23만 명이 그렇다면 다 소중해야 되잖아요. 다 소중하고 그들이 다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교육이 담당해야 되는데, 이 교육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 삶이라는 그 4개의 키워드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놓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보배고 다 하늘님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정말 잘 보듬자. 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서열로 뭐 너는 1등이니까, 너는 꼴찌니까, 너는 몇 등급이니까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전부 다 뭐 왜 의대로 다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이러는 부분이 좀 잘 되면, 그거 밑바탕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